지금 말 많은 개혁신당, 위풍당당했던 시작과 달리 벌써부터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쏟아지는 보도들을 보면 개혁신당은 1분기 정당 국고보조금 기준일인 15일을 앞두고 현역 의원 영입에 혈안인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 5명 이상 보유하면 6억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언급된 인물들만 황보승이, 양정숙 그리고 서른까지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기사들이 쏟아지자 국민들은 개혁신당을 보며 잡탕밥이라는 인식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황보승이 그리고 서른, 이들 모두 개혁신당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팩트가 공개한 기사에서 서른은 통화해서 연락은 계속 왔었다며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나를 하위 20% 집어넣는다면 그때는 불공정하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 입당을 할 수도 있다라며 개혁신당 입당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도가 퍼지기 시작하자 서른은 부천메일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당적 이전과 영입 타진설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정말 강경하게 부정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서른도 아무리 그래도 개혁신당 입당은 아니다라는 계산이 들어선 것이겠죠. 현재 모습을 보면 이준석과 이낙연이 함께하는 개혁신당은 그 어떠한 의원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은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주시하며 국힘 계열 현역 의원 합류를 기대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 계열 현역 의원이 공천에 탈락한다고 해도 개혁신당에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구 관리 잘한 의원들은 무소속 출마를 진행해도 되고 설령 이번에 미끄러지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 힘으로 복귀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배신자 낙인을 찍으며 개혁신당에 들어갈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죠. 비례를 노리려 들어간다 해도 안 그래도 적은 자리, 비례 순번 후순위로 쭉 밀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혁신당에 들어가면 잡탕밥 신세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현역 의원이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개혁신당에 들어가겠습니까? 공천 탈락 후 윤석열을 배신하는 의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익명으로 진행하지 굳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면서까지 무리한 도박수를 걸진 않을 겁니다. 이에 관한 김어준 총수님의 소중한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 투표용지 인쇄될 때 3번 정당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정의당 6명보다 1명 더 많은 최소 7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쇄할 때까지 7명이 확실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현역 의원 7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마 이번 합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기사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는 과정을 통해 거기 가 있는 현역 의원들이 다 민주당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반발하겠죠. 예, 현역 의원들, 전직 의원들 대부분이 다 민주당 출신 아니냐. 그럼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출신들은 민주당 지지층은 또 끌고 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기껏 신당한다더니 이준석 밑으로 가려고 그랬냐.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지지 여부와 별개로. 왜냐하면 이준석 밑으로 간 게 맞아요. 공동대표라고 하지만 정당 법상 등록된 대표는 이준석 대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옥새는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 비례대표 단 한 사람도 이준석 대표가 출당시켜주지 않으면 어디로도 못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지대 대통합이 아니고 양쪽 지지층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마이너스 통합이라고 저는 봅니다.